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오늘도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민 시의원, 민주당 신민수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다 오늘 저희 CJB 시사공방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시의원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종민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 특유의 힘으로 제 밝은 기운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예의가 바르고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수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CJB 시사공방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알차고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CJB 시사공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민선 8기 청주시정 진단입니다. 네, 역대 최연소 청주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범석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청주시가 출범한 지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젊음과 패기로 청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한 이범석 청주시장의 그동안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평가를 해보고요. 또 청주시가 시정 방향은 잘 잡고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이범석 호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시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00점 만점에 그동안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좀 보셨나요? 100점 만점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 점수를 후하게 드리는 편인데 일단 먼저 100점을 드리고 싶고 100점이요? 네, 100점에 추가로 만점에 100점? 네, 100점 만점에 100점을 먼저 드리고 추가로 58점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158점이요? 네, 그래서 총 158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점 만점인데 158점을. 그러면은 부족함이 아예 없었다는 거네요? 시민들의 같은 당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있지만 네네. 저는 58점을 추가로 드린 이유를 먼저 조금 설명해 드리면 궁금합니다. 58%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죠. 시민들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 기대를 안고 가셨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기대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58점, 그리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아마도 더 이상은 100점을 못 받을 거라는 예상이 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100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일단 처음에 많이 준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158점이나 주셨어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점수를 매기는 게 뭐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점수를 드리자면은 저는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 갑자기 158점에서 100점 이상이 낮아지네요. 네. 지금 시의회가 21대 21로 여야 동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시장님께서 여당인 21명과만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서 50점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당과만 소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 네. 왜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뭐 좀 지금 뒤에 또 말씀드릴 거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어떤 사업의 통과라든가 뭐 승인 이런 거에 있어서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드렸고요. 또 뭐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시정 활동에 있어서도 의아의 소통이 네. 뭐가 또 현안이 통과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여당 의원들과 뒤에서 집행부와 좀 접촉이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청주시 의회가 여야가 동석이잖아요. 21석씩 네, 맞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같은 당에만 좀 소통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50점을 주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은 반대입니다. 제가 158점을 드렸고 네. 오히려 100점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58점이 추가가 아니라 580점이 추가될 수 있는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580점이면. 네. 네.
저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 미래를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실 21석 동석이고 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청주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저희 여야 가릴 것 없이 처음으로 연찬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례가 없었던 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도 다 같은 소통을 위한 그리고 화합을 위한 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제일 주된 요인은 저희는 저격수라고 아직 지칭되시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스타 의원들이 보통 탄생하는 이유는 어떤 예를 들어 시장이든 군수든 저격수로 활동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네. 저희에게는 저격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깊은 얘기는 이따가 계속 해보고요. 일단은 시의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정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범석 시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인 출신의 김영환 도지사가 또 당선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그 김영환 도지사가 이슈 메이커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가 출신인 이범석 시장이 좀 조용한 느낌이 약간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 성격도 좀 신중한 성격인 것 같고 그 캐치프레이즈도 말보다 실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전체적인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김영환 지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정치인과의 비교보다는 네. 그 사람이 걸어왔던 행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범석 시장님의 과거를 보면은 26살 시절이죠. 대학 시절 당시에 행정고시를 패스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실 그때 놀고 싶을 수도 있고 노력한다는 증거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행정고시라는 걸 패스를 했고 청주시의 부시장 역할, 청주시 시장의 권한대행 역할, 네.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제 중앙에서도 활동한 것까지 보면은 단언컨대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다. 네, 행정의 달인이며 행정의 전문가시죠. 이런 분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언어나 기본적인 쇼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문서로 다가가고 실천의 영역으로 다가가시는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캐치프레이즈 맞습니다. 이범석 시장님은 실천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용하지만 강하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종일관 아주 그냥 긍정적인 평가, 좋은 얘기만 해주고 계세요. 네. 지금 단단히 저격수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해주셔갖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행정의 전문가는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거나 이런 거 있어서 그 방법론을 아시는 것 같고요. 또 앞서 시장 권한 대행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지 또 시 현안이라던가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현안도 많이 아시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제가 힘을 실어드려야 될까요? 뭐 긍정적이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요. 높게 평가하지만. 네. 다만 86만이 살고 있는 청주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추구하는 청주시, 시장님이 4년 뒤에 그리는 청주시의 어떤 이런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널리 알려진 현안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외에도 청주의 뭐 미래 먹거리라던가 도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보여주신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현안에 있어서도 뭐 또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좀 색깔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색깔이 약하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반복된 말씀이지만 좀 청주시 그 시장님이 그리는 청주시의 모습이 네.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뭐 높게 평가하지만 사실 행정도 잘해야 되지만 단체장이라면은 비전 제시 그리고 미래 청사진 제시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적 지식이 있고 네. 그걸 해왔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100일 지났을 때 1460일 중에서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눈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화려한 것도 있겠지만 이범석 시장님은 뚜벅뚜벅 자기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주 단기적인 것부터 중장기적인 것까지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조금만 지켜보신다면은 아마 이범석 시장은 역시 이렇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해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행정과 정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은 공무원들이 할 몫이고요. 행정은 주어진 규정 안에서 또 환경을 활용해서 주어진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정치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을 제시해서 그거를 또 이뤄나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86만 청주시에는 행정가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바라는 단체장, 시장은 정치인을 바랐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행정의 달인으로서 시정 활동에 분명 도움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청주만의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인 그런 능력들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단체장은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한데 그 이범석 시장과 관련해서는 소통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범석 시장은 본인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읍면동 몇십 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이야기했다라는 것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호평도 받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 시민단체에서는 불통행정이다, 졸속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뉘는 걸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한 네. 40여일 동안 청주시 내 44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네. 주민과의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서 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격의 없이 잘 말씀도 나눠주시고 또 당시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또 반영이 됐더라고요. 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시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잘하셨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뭐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저 위에서도 이제 불통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청주시청사 문제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까 2시에 또 시민단체에서 본관동 존치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청주시청은 수천억 원이 투입돼서 청주에 그런 랜드마크를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시장이 바뀌면 사업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대규모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임 시장이 했던 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렸거든요.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관련해서 뭐 유해에서 어떤 보고도 있었고 네. 뭐 공청회도 열었고 TF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충분히 소통했다. 네. 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사실은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답정너였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예로 TF를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기초단체도 이제 인수위를 꾸리게 됐거든요. 네. 인수위에서 이제 TF를 시청 건립 관련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제 TF는 말 그대로 민간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네. 지난달에 TF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미 인수위는 20일 내에 취임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보면 민간인인 TF 관계자들이 앞에서 발표를 하고 실무자인 과장 국장님들은 뒤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시청사 같은 문제는 민간인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참고나 자문 정도로 해야 되겠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셔야 되고 저 위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정도고요.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그 네. 청주 시민들과 어떤 그렇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소통이라고 네.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이시고요. 뭐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좀 네. 이따 또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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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해야 될 말을 대부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이세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네. 일단 TF팀을 만든 것 자체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스크포스 팀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가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거는 아마 TF팀으로서의 또 힘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43개 읍면동 들으신 것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1000여 명을 만나셨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들었고 450개의 넘는 현안 그리고 요청사항을 들었고 그중에서 140개는 바로 이뤄졌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이 소통입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내가 시장님을 만나면 어떤 걸 건의해야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사실상 차가운 마음가짐으로 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될까? 네. 이범석 시장님은 그거를 들으시기 위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고 있고 단체적으로도 만나고 있고 지금 이 걸음이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소통을 위한 노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노력은 분명히 있는 거고 조금은 더디겠지만 그 걸음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통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참 다르군요. 네, 어제도 뚜벅뚜벅 잘 가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긍정적인 정책, 아쉬운 정책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정책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으시겠지만 일단은 그 얘기 하기 전에 긍정적인 정책 한 개씩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정책과 사업은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청주시 조직 개편을 하면서요. 네. 청주시의 명품 하천팀이 신설됐습니다. 어허. 이제 무심천과 미호강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네. 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됐는데요. 그 명품 하천팀 신설은 또 잘하신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명품 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맞습니다. 네. 네. 그 얘기해 주셨고요. 네. 저는 자신의 업무에 성과를 낸 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공무원들이라는 어떤 딱딱한 틀에 박힌 본인 일만 하는 그런 게 아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했고 일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온다면은 정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약속에 많은 직원들이 호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욕도 고취가 되고 자극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정책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약간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청주시가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드러나 있는 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신청사 문제, 그리고 이제 우암산 둘레길도 약간 이제 변경된 문제, 그리고 원도심 고도 제한도 이제 완화하겠다. 원도심을 활성화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3가지 문제는 좀 논란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아쉬운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정책의 최종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아까 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추진 과정, 소통 이런 것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암산 둘레길 잔여 예산 13억 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삭감된 이유가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변경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양방향으로만 된다고 했지 네. 사업이 바뀌면 사업 세부 내역이 바뀌고 사업비도 세부적인 변경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예산안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설계도도 없고 사업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뀌면 네. 사업비 전체 100억은 비슷한데 데크 설치비 42억이 없던 게 추가가 돼요. 42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더군다나 데크라는 거는 또 유지 보수의 문제도 있고 네. 또 데크를 설치하는 일부 토지가 사유지였어요. 사유지의 그 토지주와의 어떤 동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마지막 남은 잔여 예산 13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는 저희가 7명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민주당이 1명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결위원은 13명 중에 7명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럼에도 저희가 표결해서 저희가 삭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같은 당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같은 당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납득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방 통행 양방향 사업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너무 소통이 없고 좀 일반적인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가 이런 그런 것도 어떤 사업에서도 그런 거를 의원으로서 느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변경됐으면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예산만 통과해달라. 그러면 누가 솔직히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 좀 제기해 주셨고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저도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저랑 신민수 의원은 같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저희가 같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같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저희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세 분 다 반대는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산 삭감까지 갔네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더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반대 의견을 하나 생각해 온 거는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청주페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청주페이 기존에 50만 원을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카드에 10% 정도의 인센티브가 붙어서 이제 5만 원이 추가로 됩니다. 네. 그래서 50이 이제 55만 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됐죠. 이제 10%가. 이범석 시장님의 장점 중 하나는 드넓은 그러니까 거대한 인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앙 활동도 많이 하셨고 최근 8월에는 자기 여름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네. 추가 700억 정도의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과 의지를 포함해서 청주페이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범수 시장님의 의지에 딸린 이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청주페이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 또 있을까요? 얘기하실 거? 사실은 오늘 자리가 네. 100일 평가인데 평가도 물론 잘 해주셨지만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기대를 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저도 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쉬운 정책이 아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바로 말씀 못 드렸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관광 정책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관광이요? 예. 네. 이번에 뭐 시장님께서 관광 활성화로 시민 100일을 맞이해서 뭐 관광 쪽에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나 하신 걸 보면은 뭐 웰리스 사업이라던가 뭐 무심천 미호강, 뭐 생태 문화 조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다 기존에 좀 나왔던 얘기들이고 네. 웰리스 관광은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에서 또 요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것이고 물론 뭐 관광이라는 게 이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건 어렵지만 좀 저희가 청주가 또 뭐 재미없는 도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확실한 정책들을. 네.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서랑 이제 약간 연결되는 비전 제시와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과거 거를 답습하는 느낌들이 있다라는 느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 시장님하고 자주 만나시나요? 아니 뭐 자주 만나는 자주 만나요. 기회는 없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주시장님께 나는 이 말씀을 꼭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를 혹시 보실 수 있으니까 카메라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정미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이범석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범석 시장님 너무 잘하려고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면 오히려 망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힘 많이 나시겠습니다. 네, 신민수 의원님. 뭐 시장님과 또 저도 그렇고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한 건데요. 네. 뭐 의회와 또 시장님의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국 시민 행복, 지역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젊은 의원으로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시장님도 또 젊은 시장님으로서 시민들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빨리 가려면 엉키게 되고 또 너무 주변을 살피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 이종민 시의원, 민주당 신민수 시의원과 함께 민선 8기 청주시정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치단체가 이 행정과 여러 사업 추진을 하고 열심히 또 집중하다 보면 그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시민들이 빠질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되고 좀 더디더라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생각은 무엇인지 의견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청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CJB 시사공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